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규정은 형법이 제일 처음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쭉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제3범죄에서 주로 적용됐는데요. 고소를 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을 해야지 법으로 그냥 처벌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납득하기 힘들죠.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칼을 뽑아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권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6월 27일에 형법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에 71년 동안 존재했던 조항이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하면서 형법을 개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친족상도례입니다. 친족상도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친족끼리 한 범죄는 좀 봐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제3범죄에서 주로 적용됐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보자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아예 처벌을 안 하고요. 그 이외의 좀 먼 친족들은 친고죄라서 고소가 있어야 기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1953년 형법이 제일 처음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쭉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형법이 만들어졌던 1953년에는 아무래도 도시화가 좀 덜 진행된 농경사회 위주였기 때문에 친족들이 모여서 사는 경우도 많았고 재산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재산범죄인지 경계가 애매해서 이런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사실 좀 납득하기 힘들죠.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나한테 사기를 치거나 내 돈을 허락 없이 횡령하는 등의 재산범죄를 저지른다면 이걸 고소를 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을 해야지 법으로 그냥 처벌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가족 관련 재산 범죄들이 문제가 많이 되면서 이런 인식이 대중적으로도 좀 더 강해졌죠.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친족상도례에 대해서 칼을 뽑아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범죄에서 친족상도례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족의 경우에는 재산범죄를 아예 처벌할 수 없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면서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 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만약에 개정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먼 친족의 경우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먼 친족에 대한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먼 친족 간 친족상도례가 합헌 결정을 받은 걸 보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가까운 친족 간 친족상도례에 있어서도 앞으로 친고죄로 개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번 친족상도례 폐지는 71년 만의 형법 개정을 가져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형사법 분야에서는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친족상도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법률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변이었습니다.